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장수 영하 1.2도, 전주 영상 6.7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2도, 군산 20도 등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국정원 직원들의 교육 관련 기관 출입을 막고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국정원 전북지부만이 알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국정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전북교육청 출입을 금지하고 직원들은 오해할 만한 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직속기관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채 국정원만이 알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전북교육청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 전북지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또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김 교육감에 대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으로 정보 수집을 했거나 확보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 등을 파악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전에도 전화 도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고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국정원이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통로인 경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공개적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바로 대학 교수들의 횡령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전북의 한 대학 교수가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 교수 A씨는 국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챘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가짜 연구원을 등록한 뒤 연구비와 수당을 청구해 1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와중이고요. 법원에서 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저희도 확인을 해서. 이 대학에서는 지난해에도 교수 2명이 연구비를 횡령해 한 명은 해임되고 한 명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2명이 지난 2014년부터 2년 사이에 잇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가로챘다가 모두 파면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부 교수들이 국가 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서만 잘 만들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면 수억 원을 지원받아 큰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연구비로 지급되는 만큼 학교에서는 이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치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정부가 뒤늦게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사용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표는 지폐에 비해 위조 방지 장치가 적은 데다 일련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드물어
위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직원에게 건넵니다. 수표 뒷면에 서명을 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고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건넨 건 복사기로 만든 가짜 수표였습니다. 그냥 똑같은 종이래 가지고 뭐 잉크 번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완전 똑같이 완전 새 거여가지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았어. 31살 이모 씨는 컬러 복사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0만 원권 수표 130장을 위조했습니다. 진짜 수표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조회를 피하기 위해 수표 일련 번호도 조작했습니다. 일련 번호 두 자리를 바꾸게 되면 당시 현장에서는 위조 수표인지 도난 수표인지 사구 수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불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 일당은 군산과 익산, 충남 서천의 마트와 편의점 등 8곳에서 모두 9장의 위조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표 일련 번호를 조회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조 수표 80장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컬러 복사기로 200만 원권 위조 수표 76장을 만들어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표는 지폐처럼 은선이나 홀로그램 같은 위조 방지 장치가 적어 상대적으로 위조하기가 쉽습니다. 경찰은 수표를 받으면 수표 번호를 조회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뒷면에 이서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경선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문 후보의 전북 공약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발표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압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문 후보는 마지막 경선 지역인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선거에서도 60.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 57%로 과반을 넘겨 결선 투표 없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전라북도 대선 공약은 크게 6가지입니다. 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의 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이 눈에 띕니다. 탄소산업 집중 육성과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만드는 공약도 발표됐습니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도 힘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 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홀대론을 초래한 예산과 인사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의 대선 공약은 그동안 전북을 찾은 여러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대선 후보를 뽑는데 이미 안철수 후보가 경선 6연승을 거두어 안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이 유력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곳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인사차별, 예산차별 없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표심이 이전 대선처럼 몰표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권을 향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보 없는 한판 싸움이 볼만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의 완주 이전을 포기하고 전주 안에서 옮기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3곳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안에는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변 지역이 속속 개발됐습니다. 주변 건물에서 훈련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사격 훈련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아파트 옆에서 총을 늘 쏘니까 총소리가 사람이 똑같은 소리라도 총소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송천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장에 이사를 가야만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수년 전부터 훈련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지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완주 이전은 포기하고 전주 안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공개하는 건 꺼리고 있지만 세 곳을 놓고 이전지로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이전 후보 지역을 결정해 국방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202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최대 관건은 주민들의 반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삼리의 문화예술촌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부안에서는 조선시대 여류 시인이자 명기인 매창의 영정이 제작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2013년 문을 연 삼리의 문화예술촌은 독특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대상에 이어 올해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관광객도 70% 이상 늘었습니다. 삼리의 문화예술촌이 이번에는 문화관광부의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편의시설 정비 등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이 이동이나 관광에 제약 없는 무장애 관광지를 의미합니다. 높다랗게 들어올린 가채머리에 연노랑 저고리와 쪽빛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부안 출신으로 조선 중기 여류 시인이자 명기인 매창의 영정에는 천연 물감과 부안 황토가 사용됐습니다. 부안의 여류 시인 이매창의 영정을 사후 400년 만에 제작하여 부안의 풍류와 인문학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980억이 투입되는 3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원시는 일반산업단지로는 동부권에 처음인 이 공단이 완공되면 금속과 자동차 부품 등 모두 45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LG유플러스의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여고생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장 실습 시간을 준수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현장 실습 계약 지도 점검을 매년 의무화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때 표준 협약서가 없으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의 차관급 이상 인사 비율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김대중 정권 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전북 출신은 8명에 불과해서 3%로 가장 낮았으며 이명박 정부는 4%,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각각 9%로 조사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북은 각각 9%인 반면 광주 전남은 22%와 16%로 호남에서도 전북이 홀대를 받았다며 전북목 찾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17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도 17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대기 시간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이 올해 연구직 공무원 44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작물과 농업, 환경, 원예 등 9가지입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